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1월 22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락이 좀 나왔죠. 50달러까지 하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기조 부분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55 전후에서 조금 과매도 구간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이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또 너무 급락이 나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경기 자체는 지금 뭐 다음 단계를 위한 과도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새벽이죠. 국제유가가 급락에 따라서 또 한 2% 정도 반등했어요. 요즘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거의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00% 이상의 상승이 근접하는 상승률이 나왔던 게 천연가스예요. 유가도 마찬가지고 알고리즘의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뭡니까 방향성에 민감하게 보니 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 시장이 변동성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이런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좀 느껴지는 그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도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1, 2% 급등락 나오면 정말 큰 건데 요즘에는 좀 덤덤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국제유가는 미국 재고 증가의 2%, 최근에 급락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이 재고 증가 부분보다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카슈크주 때문에 말을 상당히 좀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회담에서 감사한 의지 부분들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뜻대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왜? 발목에 좀 잡혀있는 상태니까. 그게 지금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새벽에 나왔던 원유 재고 관련된 부분보다 트럼프는 또 역시 이 유가 급락 부분들은 제2의 감세 효과 부분들이 있다 하고 사우디는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 부분도 좀 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경기 부분들이 조금 아리송할 수 있죠. 10월달 인도에서 원유 생산 양 자체가 전년 대비 거의 한 10% 증가했어요. 최근 7년 동안의 최고치 부분들을 경신했다는 거죠. 이쪽 아시아 쪽,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에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뭔가 불미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10월 원유 수입이 전년 대비 10% 증가, 7년 내 최고치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부분에서 양국이 계속 타결 의지, 물론 계속 협상 카드 관련된 패도 서로 물밑에서 나오고 있지만 협상 타결의 가능성, 뭔가 더 진지하게 협상을 대하는 그리고 타결의 가능성도 같이 높이는 헨리 키신저 이후에 상당히 빠른 양쪽의 포석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홍콩 쪽에서 양국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찬 쪽에 중국에서 대중 강경파, 그 중에 울트라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게 책을 썼던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번에 배석 부분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양국이 타결 의지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라는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뭐 반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 브렉시트 미진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제 이탈리아 지수와 국제 수익률 자체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지금 벌금 부과 부분들이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아직 좀 버티고 있죠. 근데 이탈리 현지 언론 쪽에서 수정 제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탈리아 증시는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모닝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미국이
미국도 역시 조금 전에 피터 나바로라는 인물 자체가 나오는 부분, 참여 자체가 배석이 배제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12월 금리 인상 연준에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 연준을 계속 금리 인하 부분들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미국도 역시 관세 관련된 부분에 뭐라 할까요? 여파가 서서히 그 경기 지표에 반영이 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영이 됐을 경우에 연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조금 뭡니까? 긴축, 그러니까 자산 축소 부분도 연장을 하거나 금리 인상도 조금 지금 현재 트렌드 부분에 좀 느슨해질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그 대표적인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3,000명 정도가 늘어나서 예상치가 21만인데 22만 4천 정도 나왔고, 특히 주택 판매가 10월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 급락이 나왔어요. 2014년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경기 지표, 특히 이제 9월달 이틀 전인가요? 10월까지 누적 내구재 수준은 지난해 대비 한 8%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3분기 들어서 관세 부과가 서로 조금씩 진행되면서 미국도 서서히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권이 반영이 좀 되고 있어요. 9월 내구재 수주가 당초에 한 0.7%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대비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0.1% 감소해서 큰 폭의 하향 조정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구재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5%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나오고, 실업자 수도 서서히 증가되는, 기존에 계속 경기지표, 주택, 소비 다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면 3분기 들어서부터 점차적으로 미국의 여러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경기 지표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의미는 한편으로 최근에 유가가 75달러 급등 부분이 나와서 꺾였던 것처럼, 물론 12월 달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 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 부분들이 표명이 돼서 버티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 부분들에서 조금씩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의미는 경고의 의미 부분들 경기가 꺾였다는 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그 관세, 무역 전쟁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한편으로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작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에서 완급 조절,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아니면 자산 축소의 속도 조절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내일은 조기 폐장 부분들을 하고, 미국의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 모델 3 중국 내 주문 받기를 시작을 좀 했습니다. 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어제 마감 브리핑도 쿠팡을 얘기 드렸죠. 쿠팡과 현대, 테슬라와 현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웨이모가 본격적으로 유료 서비스 부분들 진행. 기왕 이제 12월 달부터 우리나라 5G 100% 5G를 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LTE망을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우리가 봐왔던 네이버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검색 시장에서 플랫폼 부분들 잡았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서서히 여기저기에서 올 수 있고, 그러한 종목군을 길목 지키기나 먼저 매수해서 트레이딩 그런 것은 크게 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하시면 단기 매매 많이 하면 단기 수익 부분이 나와서 재밌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큰 돈은 되지는 않아요. 직장인분들은 차분하게 이런 포석 부분들 하시고 시간 투자만 해두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22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